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려 러시아 관리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신속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20로 인상되고 매년 추가 인상됩니다.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이민법 서비스 제공과 메디케어 은퇴연금 등 시니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 66%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2% 넘게 상승하면서 우려를 키웠던 국제 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상 결정에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2023 회계년도가 끝나는 30일까지 12일 남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약 1%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등을 빚던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와이 관광청은 라하이나를 제외한 서부 마우이 지역에 대한 관광을 다음 달 8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라하이나 지역은 현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901명으로 늘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최소 2,000명이 숨지고 5,6,000명이 실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가 치솟는 물가 안정화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수산물 가격이 내리기는 했지만 추석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8대11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갈 길 바쁜 시애틀을 8대5로 꺾었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텍사스와의 오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맞대결 상대는 맥스 슈어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아침 9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 평가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패한다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설이 대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의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하차고 기온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오늘 오전에 공개됐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 알비키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해 러시아 관리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알비케이는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연해주 도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에서 전용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향한 김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 핫산역에서 환영 인사를 받고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의 장소로 러시아 우주기지와 전투기 공장이 유력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군사협력 확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간 베일에 쌓였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대면 장소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친이 우주기지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두 정상이 회담 뒤에 인근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이에 있는 수호의 전투기 생산 공장도 함께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경제 포럼 본회의에서 보스토친이 우주기지 방문 계획을 언급했고 이곳이 정상회담 장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 일정과 김 위원장 전용 열차 동선 등을 고려할 때 13일에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 사용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건설한 곳입니다. 2016년 4월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최첨단 시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로켓, 인공위성 등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해온 우주대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우주기지입니다. 한미일 서방을 겨냥한 핵위협 능력 강화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우주발사체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온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군침 도는 자산이 잔뜩 쌓인 보물창고를 방문하는 셈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것은 무기거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면서 푸틴이 국제적인 왕따를 만나 지원을 구걸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저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정박 대북정책 부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는 건 무기거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고 관측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상당한 양의 탄약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inal step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to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의 맥락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금방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던 푸틴이 결국 국제적인 왕따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며 구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Look,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Now,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떠한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of course have aggressively enforced our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fund Russia's war effort,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and will not hesitate to impose new sanctions if appropriate.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보상받을지 들여다보겠다며 회담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국영통신을 인용해 북한 탄약을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기술 이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고 이제 서서히 밝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나라 관계를 비롯해 영내 국제 정서와 관련해 대화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필요하면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서 무기를 받고 기술과 식량 등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미국이 무기 거래를 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양국의 이익이라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정상회담 뒤 공식 만찬이 이어지겠지만 기자회견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두고 미국 정치 체제가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라면서 미국은 내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러 관계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근본적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등을 빚던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판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할 위험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처트칸 판사가 작년 의회 난동 사건 가담자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직도 단죄받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움직였다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처트칸 판사가 말한 아직도 단죄받지 않은 사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처트칸 판사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투옥돼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지지자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자마이카 출신인 처트칸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고 상원에서 95대 0 투표로 만장일치로 인준된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는 9.11 테러 22주년 추모식이 어제 뉴욕 맨해튼을 비롯해서 미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추모식은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앞에 9.11 추모광장에서 희생자 가족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욕 추모식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이날 정치인들은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도 추모식과 함께 184명의 희생자를 애도했고 LA에서도 어제 오전 9시 캐런 베스 LA 시장과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 크리스텐 크라울리 LA 소방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국 훈련소 내 9.11 잔해로 이루어진 추모 조형물 앞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종이 울려 퍼지는 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군기지에 들러서 이 추모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으로 9월 1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 떨어집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4, 5도가량 더 떨어지고 목요일에도 2, 3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지역이 늘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는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3도, 해안 지역은 75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7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시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로,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넬라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4번 사우스 방향 에비뉴 M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델마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고장 차량과 또 모터사이클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백신 또 맞아야 될 것 같죠? 네. 독감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새로운 백신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부스터샷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그 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는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지금까지 부스터샷은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변이에 대응하는 파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계열 신종 변이주에 초점을 맞춰 개량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접종 승인 대상은 12세 이상이며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터 막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신이 안전과 효율성, 생산의 질에 대한 FDA의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대중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는 이번 개량 백신이 최근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변이 BA.2.86과 또 다른 변이 EG5 에리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 두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이달 안에 개량 백신의 출시를 예상한다고 밝혔고 파이자와 모더나는 수일 안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정계 인사들도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여름 휴가철인 8월 휴회를 거쳐서 이번 주 의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달 말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이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까지 겹쳐서 이미 시작 전부터 험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전날 10일에는 역시 민주당의 태미 더코스 상원의원이 코로나 양성 사실을 알렸고 민주당의 딕 더빈,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역시 코로나에 최근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 감염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 계속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와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 55.7센트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연속으로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상당히 많이 가솔린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5 53.8센트를 현재 기록 중인데 오렌지 카운티는 쭉 LA 카운티처럼 30일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0일 동안 44일간 상승하면서 거의 63센트 정도 가솔린 가격이 뛰어올랐습니다. 안전운전도 안전운전이지만 기름을 절약하는 운전도 이제 서서히 공부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출발, 급제동 하지 않고 항상 규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근데 또 운전하시다 보면 승질만큼 잘 안 되죠. 네. 그래도 가솔린을 아끼는 그런 운전 습관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20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시급 인상안 시행 저지를 위해서 레퍼런덤을 추진해오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입장을 선회해 레퍼런덤 추진을 중단하기로 지난 주말에 합의했습니다. 가주 정부는 앞서 전국에 100개 이상 체인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을 최대 $22까지 인상하는 법안 AB 257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최저시급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AB 257 시행 여부를 주민 발의안에 붙이기 위해 필요한 주민 서명을 받아 일단 법안 시행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안 여부는 내년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결정에 맡겨질 예정이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의 중재로 종업원 노조와 패스트푸드 업체 측이 협상을 통해 최저시급 인상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다툼에 종지부를 찍고 절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을 지닌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가주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은 내년에 $20로 인상되며 추가 임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업원과 사측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협의체에서는 매해 3.5%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가주에서 50만 명 이상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이 내년에 $20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안은 오는 2029년에 효력이 만료됩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사측에 불리한 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레퍼런덤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 유권자들이 레퍼런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만드는 법안 AB 421이 지난주 금요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안 시행 여부가 주민 선거에 붙여지는 경우 투표용지에 단순히 yes나 no 대신에 법안 유지 혹은 법안 철폐식으로 옵션이 명기돼 유권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법안 시행 여부가 선거에 붙여지기로 결정된 후에라도 이에 반대하는 측이 캠페인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가 새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는 한인사회에 이민법 서비스 제공, 메디케어와 은퇴연금 등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타운 JJ 그랜트 호텔에서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 임원진들이 나와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펼칠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에서 시작해 출범한 후속기관으로 지난 2019년 발족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올 들어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창영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 회장을 필두로 최영봉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그리고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강 대외협력 디렉터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 측은 체류 신분 문제와 관련해 한인들에게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니어층을 위한 메디케어, 은퇴연금 등과 관련한 필요 정보 제공, 교회 자원을 동원해 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인 등 아시안을 겨냥한 아시안 증오범죄, 홈리스, 마약 중독 문제 등 당면한 타운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영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 회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셜 서비스 부서를 크리스천들을 전문 소셜 워커들을 양성을 해서 정부와 저희와 연대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시니어층을 비롯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한국어로 전달해서 투표를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권장을 해드리려고 해요. 스티브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정치적 신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인 교회들이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커뮤니티 워크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우리 커뮤니티,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는 이런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교회들이 종교단체로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대다수가 흑인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차별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UC 버클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유권자 59%가 흑인 주민에게 차별배상금으로 현금 지급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버클리 대학팀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데는 공감은 하지만 흑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해 현금으로 배상한다는 아이디어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흑인 차별 배상 태스크포스를 결성했고 흑인 주민에게 최고 1인당 120만 달러에 달하는 차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이 스탑 사인을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SUV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이야기인데요. 버지니아주 캠벨 카운티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이같이 2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포레스트에 거주하는 신모 씨가 운전하던 혼다 미니밴이 림브록 로드에서 스탑 사인을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FAM 한인 가정상담소 제40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마제스틱 LA 다운타운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4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배우 C.S. 리가 기조 연설자로 미국에서 자신이 성장 과정 중 겪은 인종차별 경험과 대응법 그리고 극복 방안에 관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사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인디랩 아티스트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인 댄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이폰 15, 아이폰 15 시리즈가 오늘 공개됩니다. 이번에도 프로 시리즈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여러 가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출고가에 대해서는 아직 베일이 쌓여 있는데 오늘 공개가 되겠죠. 애플은 오늘 오후 1시 동부 시간입니다.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한국 축구 보시느라 이거 못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오전 10시 아이폰 15,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아이폰 15는 전작과 같이 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4종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라인업 울트라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4종 모두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C 충전 단자가 탑재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애플만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충전 단자는 이제 USB-C 충전 단자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애플이 자존심을 꺾었죠. 유럽연합이 이거를 모두 통합해야 한다는 법안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에 USB-C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아이폰에서는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적용됐던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전 모델로 확대됩니다. 아이폰만의 얼굴 인식 보안 기능 페이스 아이디를 위해서 노치가 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공통 변경점을 제외하면 애플은 이번에도 기본형 모델과 프로형 모델의 성능에는 크게 차이를 뒀습니다. 역시 가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아직까지는 모두 다 추측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새로운 아이폰 15가 공개됩니다. 올겨울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캘리포니아 전역을 덮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립기상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95%에 달하며 예전보다 강력한 역대급 엘니뇨가 일어날 확률이 66%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지역별로는 가뭄, 홍수, 산불까지 여러 가지 이상기후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지난 3년 연속 캘리포니아를 휩쓴 라니냐는 적도 등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CCC는 이에 따라서 해안가 지역 주민들에게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기 전 보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선 지난 82년, 83년, 97년, 98년, 2015년, 16년 3번에 걸쳐서 수포 엘니뇨가 발생해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수억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66%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배경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면서도 불황 위험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일자리 증가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업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응답자 58%는 지난 2년간 미국 경제는 악화했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약간 혼동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 유권자들은 66%, 과반을 넘었죠. 하지만 예전에 비교해서는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 지난 2년간 경제는 악화했다라고 답한 유권자들은 58%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응답자 57%는 바이든 대통령 업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연방하원이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합니다. 하원과 상원은 2023 회계년도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약 12일간 회기를 갖게 됩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12개의 세출 법안 패키지에 합의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합의되지 못하면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되게 됩니다. 셧다운 우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지난 5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당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타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보수적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를 이뤄왔으니 또 믿음직하기도 하죠.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호황이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스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이먼 CEO는 건전한 재정 상황과 임금 상승이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향후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정부가 술에 취한 선언처럼 지출하는 것 가장 큰 우려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중앙은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우려를 언급하며 경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고 계속 꾸준히 경고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기업들이 현재 실적을 보고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지금부터 12개월 또는 18개월 후 모든 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라고 다이먼 CEO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약 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연합회 경제자문위원회는 어제 최신 전망을 통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하지만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는 대신에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는 JP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의 이코노미스트 14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전망은 연준에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전망은 연준이 다음 주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와이 관광청이 라하이나를 제외한 서부 마우이 지역에 대한 관광을
다음 달부터 전면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입니다. 한 달 정도 뒤죠.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라하이나 지역은 출입이 제한되지만 그 외에 카나팔리, 나필리, 호노코와이, 카팔루아 지역은 본격적으로 관광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우이의 주 수입원이 관광이니까요. 다니엘 니오피 하와이 관광청 최고 행정 책임자는 마우이 회복을 지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고무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여행을 통해 마우이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죠? 네. 뭐 이유가 있겠죠. 하와이 여행에 대한 최신 정보는 하와이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이제 2,90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통상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났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조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린 딸의 시신을 아는 아버지가 살아남은 주민들과 매장을 준비합니다. 이런 식의 매장이 지진 피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3,000명에 가깝고 다친 사람도 2,500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700명 넘게 늘어나며 생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가까스로 빠져나온 생존자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Nobody was here to help us that night. Many people were screaming. I was so lucky to get out of my house. Blood poured from my head.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더 구해내기 위해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구조대도 본격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군 긴급구조대 56명과 구조견 4마리가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 카타르에서도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를 파견해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수색 구조 전문가 60명, 수색견 4마리, 구조 장비를 모로코에 파견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서면 생존자보다는 시신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Don't get me wrong, we often shed a tear when we're telling people bad news, but you know this is what we do. We're trained to do it. They need us to be strong, focused, task focused. 다행히 막혔던 길들이 뚫리면서 구조 작업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도달하지 못하는 산악 지역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조대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 강진이 덮친 모로코와 같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가 폭풍으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리비아를 폭풍우가 강태한 건데요. 최소 2,000명이 숨졌고 최대 6,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리비아 동부 해안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중해성 폭풍우 데니얼로 홍수가 난 겁니다. 폭풍에 차량이 뒤집혔고 차량들이 겹겹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북동부 해안 도시 데르나에서만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리비아군이 말했습니다. 리비아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댐 2개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데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데르나에서는 폭풍으로 전기와 통신 등도 끊긴 상태입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하원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방금 전 지시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탄핵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법적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 김하성 선수와 다저스 간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근데 과연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5연패 중이었어요. 근데 어제 난타전 끝에 8대11로 다저스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11대 8로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다저스를 꺾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김하성 선수는 어제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 볼넷 하나 도루 1개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LA 엔젤스는 지금 플레이오프 거의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제 또 갈 길 바쁜 시애틀을 8대 5로 꺾었어요. 그러면서 또 텍사스가 어제 토론토를 꺾으면서 이 와일드카드 순위가 시애틀이 밑으로 내려오고 텍사스가 와일드카드 3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LA 엔젤스가 지금 시즌 막판에 고춧가루 부대가 되나요? 오타니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엔젤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마이크 트라우트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A 엔젤스는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투수는 맥스 슈어저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인 9시 30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합니다.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과 함께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앞으로의 거취 문제까지 걸린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경기에서 승리 없이 3무 2패. 해볼 만하거나 상대적으로 약체인 팀들을 상대로 거둔 초라한 성적표에다 뚜렷한 전술이나 방향성을 찾을 수 없었던 부진한 경기력. 여기에 3분의 1을 해외에 머물며 대표팀 이외 개인 일정에 열중한다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클린스만 감독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사우디전마저 확실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정한 첫 번째 시험 무대를 가보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e came here, we want to try things out, we want to grow as a team. Our big goal is the Asian Cup in January, February in Qatar. 웨일스전 무승부에도 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호흡을 점검하고 부족한 골 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사우디전에도 포메이션과 전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1을 기본으로 투톱의 손흥민은 자유로운 역할을 맡기고 좌우 측면을 넓게 벌려 미드필더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기존 전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합류한 홍현석이 먼저 나섰던 오른쪽 측면은 황희찬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꺾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FIFA 랭킹이 54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이탈리아 명장 만치니 감독이 쥐봉을 잡고도 코스타리카의 완패, 우리 못지않게 승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 훌리오 유리아스 너무나 잘 아는 선수죠.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건 좋은데 지금 가정폭력 혐의로 메이저리그, LA 경찰 그리고 LA 다저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각 따로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아스 선수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LA 다저스는 조금 일찍 유리아스 선수와 손절, 이게 그만 만난다라는 뜻이죠. 유리아스 선수와 결별을 미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라커룸에 유리아스 선수 라커가 없어졌어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투수력이 조금 걱정되는 다저스지만 그래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선수와 플레이오프를 함께 가겠다, 성적을 위해 함께 가겠다, 그건 아니다 라면서 일찌감치 유리아스와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호날두가 빠진 포르투갈이 유로 2024 예선에서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9골을 몰아넣는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선 6경기에서 무려 24골을 넣은 포르투갈은 지금까지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정말 완벽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호날두가 빠졌지만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의 화력은 막강했습니다. 피파 89위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이나시우와 포스토 호날두로 불리는 하무스가 2골씩을 터뜨리면서 전반을 4대0으로 앞섰습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지만 후반전에도 포르투갈의 자비 없는 골 사냥은 계속됐습니다. 조타가 멀티골을 보태는 등 골 폭풍이 계속됐고 8번째 골을 먹는 순간 룩셈부르크 감독은 결국 벤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And Bruno Fernandes gets the goal that he so richly deserves. A goal to go with the hat-trick of magnificent assists. 한 골을 더 보탠 포르투갈의 9대0 대승. 포르투갈이 A매치에서 거둔 최다 골차 승리 신기록입니다. 유로 2024 예선 6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포르투갈의 득점은 24점. 반면 실점은 단 한 점도 없는 완벽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나흘 전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 대표팀과 친선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던 웨일스는 예선 2연패를 끊고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